제가 느낄 때는 조국이 사퇴한 것이 뭐 그렇게 물론 호재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뭐 이거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사퇴할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사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파 진영의 승리인가?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먼저 아직까지 그 김거희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빨리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에 대한 기사를 잠깐 보고 이것에 대한 논평과 풀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이 드디어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 10월 말, 11월 초 이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국이 누구보다도 빨리, 누구의 예상보다도 빨리 이렇게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뻔뻔한 사람이고 이분은 도덕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윤리관, 도덕심 이런 게 아예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끝나는 와중에도 사과에 정말 국민들이 느낄 만한 사과의 목소리는 없었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떠나갔지만 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잠깐 훑어볼게요. 참 제목부터 보세요 여러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기가 뭐 거창한 일을 했다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한 달여 있으면서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고. 본인이 한 가장 큰 일은 국민 분열이에요. 우리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했고 수백만의 인파가 모일 수밖에 없도록 했고 대한민국이 좌우로 갈라서 여야로 갈라서 조국 반대와 조국 찬성으로 갈라서 싸우게 했고 이런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조국의 역할이었을 뿐인데 뭐 자기 딴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본인이 충분히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을 팔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뭐 이건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 이만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였어.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였으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검찰개혁을 한 거야. 시작을 한 거야. 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 참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권이래요. 좌파들의 인권을 말하는 거죠. 우파들에겐 인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좌파들만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우파들의 인권은 짓밟고 좌파들만의 인권만 존중하는, 절제를 하는, 좌파들에게만 절제를 하는 검찰권 행사. 이것이 아마 이 조국의 오랜 소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 사람이 민정수석 때부터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한 달여 정도만 내가 검찰개혁에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 때부터 난 해왔어. 그러니까 나는 2년 반 정도 정말 열심히 한 거야. 난 2년 반 동안 검찰개혁을 위해서 전력 질주해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 못했겠죠. 이 사람도 사람인데 예상을 하고도 나왔다고 하면 정말 이건 사이코패스고 뭐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겠죠. 알긴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긴 알았겠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300만이 넘는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격렬한 반대를 할 정도까지 몰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족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것도 뭐 자기가 급하게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앞에 얘기를 깔았었죠. 그러나 자신은 이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불쏘시개에 불과했고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굉장히 멋있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죽을 맛이었어. 난 당신 때문에 지금 감기까지 온 것 같아. 아, 참 미치겠네. 이 사람 참 이렇게 뻔뻔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진짜.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괴로웠어요. 여러분 괴롭죠?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읽고 있으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저도 괴로워요. 그렇지만 이 인간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내용은 대충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가족들을 챙기겠다. 정말 아내고 딸이고 자식이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가족들에게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쌤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 계속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간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멘트,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 안 볼 수가 없겠죠. 한번 볼까요? 문재인 탄핵 바로 나오는 거죠. 조국 사퇴 문재인 탄핵이 우리의 목표였으니까 조국이 사퇴했어? 이제는 문재인 탄핵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사블랑카님, 홍준표 대표님처럼 강한 지도자,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가 우파에겐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선구자 코스프레하네. 이게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생각 하셨죠? 끝까지 선구자 코스프레하네.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진짜 상처 줬단 말만 하고 잘못 인정은 일절 없냐? 역겹다 이놈아. 저도 이 글을 어쩔 수 없이 읽어가면서 정말 역겨웠는데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것 같아요. 9,000명 정도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제 나경원 털어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탄핵 집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이뻐서 나온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의 민심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이런다고 수사 멈추면 안 된다. 조국도 수사 받아라. 차기 대권주자 같은 소리 하네. 서울구치소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젠 깜빵하자.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그 다음은 넌 깜빵이야. 그리고 문재인은 탄핵을 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뻔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보세요. 이 사람들 보실까요? 15,800명 중에 화나요가 15,000명이에요, 여러분. 조국 옹호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조국 사퇴에 지지층이 분노했다. 주말에 우리가 다시 모인다. 원래 우리가 더 이상 집회 안 하기로 했는데 안 되겠어. 조국이 사퇴하는 걸 보고 너무 분노해서 우리가 다시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나요가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5,800개 중에 15,000개면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이 지지층의 분노에 분노하는 애국 시민들.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 이것을 이 조국 빠들, 문재인 빠들 대깨문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뻔뻔하고 생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태 소식에 서초동 집회를 더 크게 열 거다. 조국 불쌍하다. 진짜 이런 문재인 같은 대통령을 둔 이런 조국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들었던 국민들은 안 불쌍합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는 것도 참 우리나라의 불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 열망이 더 확고해졌다. 헛소리를 장황하게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어요. 조국 아니면 검찰 개혁 누가 하냐? 문재인 정권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인재풀이 없어요? 조국 따위 아니면 가족 사기단 아니면 조국 같은 허언증 환자 아니면 그러면 할 사람이 없나? 그렇게 문재인이 허접하면 문재인 대통령 내려가야죠. 물러서야죠. 이 기사에 대한 베스트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지 마라.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조국 찬성 집회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이 돌아섰다고 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수록 이 서초동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일반 국민들은 야, 우리나라에 저렇게 맛이 간 사람들이 저렇게 많단 말이야? 하면서 더 열받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만히 있지 마라. 압도적입니다. 9,380여 표의 추천이 눌려져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보다 더 전응화스러운 조국기 부대. 이거를 조국기 부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분도 뭐 우파거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보다 더 전응화스러운 조국기 부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조국을 지키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사퇴하세요. 그런데 아까 그 사람들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이 여기 댓글 써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래도 꽤 인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댓글 써온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조국 장관이 못한 검찰개혁, 이젠 국민이 이어간다. 야, 진짜 이 사람들 대단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국이 하던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고 있어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시작이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회풀은 계속된다. 조국 빠들이죠. 대깨무들 이런 사람들. 이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아직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정말 쓰레기 같은 조국을 지지하는 집회를 해. 그래, 인간적으로 조국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인간적으로 야, 그래도 정치인들은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 정도는 다 썩은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당당하게 피켓을 들고 우리가 조국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집회를 열 수 있냐, 뻔뻔하게. 이 사람들을 보고 야, 정말 우리나라에 정신 나간 사람 많구나. 정말 머릿속에 든 거 없는 사람 많구나. 정말 부도덕하고 전혀 생각이 없고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 이렇게나 많나 하면서 깜짝 놀래갖고 조국과 문재인을 더 나쁘게 보게 됐다. 이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국 옹호 집회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오세요. 민주당 뭐합니까? 돈도 많으면서 돈 풀고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사람들을 꾸역꾸역 모아서 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일반 국민들은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얼빠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하면서 더 빨리 문재인과 조국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국이 사퇴한 것을 보고 많은 이 국민들께서, 그리고 특히 본인이 우파라고 말하는 국민들께서 참 우리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우리가 승리했다. 어쨌든 우리가 300만이 모이고 이 난리를 피니까 얘네들이 어쨌든 조금 쫄아서 원래 사퇴하려고 했었지만 이게 좀 앞당겨졌다. 오케이, 이건 인정을 해요. 이건 저도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정도만 우리가 그래,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자축을 하고 바로 내일부터는, 모레부터는 바로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걸 예상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예상을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예상을 가장 최근에 했던 제 페이스북 친구가 계세요. 이분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분이 한정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10월 14일인데 3일 전이죠. 10월 11일 날 저희 검찰개혁안은 시행으로 완성됐습니다. 이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입법의 완성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과 함께 시대정신의 소명에 따라 국민과 더불어 사법개혁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적폐청산의 그날까지 저는 그 어떠한 탄압과 모략에 굴하지 않고 촛불정신으로 검찰혁명,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3일 전에 제 패친인 이 한정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곧 있으면 조국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예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똑같아요. 오늘
이 조국이 한 얘기, 이 얘기를 쭉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말하자면 조국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 예측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이 사람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를 해놨어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국이 언젠가 사퇴하게 되면 내가 요 얘기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조국이 사퇴하니까 바로 오신환 의원이 나서서 얘기를 했어요. 조국 사퇴에 대해서 멘트를 빡빡빡 날렸습니다. 그런데 참 자유한국당은 안타깝게도 한 발 늦었어요. 오신환에 비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미리 준비가 돼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오신환 원내대표는 미리 준비가 돼 있었다. 곧 있으면 언젠가는 조국이 사퇴를 할 텐데 그때 난 요 얘기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조국이 사퇴하니까 바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랐다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도 사실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이 정도 예측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대책회의 정도를 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순발력이 안타까운 하루였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문재인과 조국은 미리 사퇴를 준비하고 둘이 입을 다 맞추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도 이제 그만한다고 했어요. 왜 그만한다고 했을까? 사퇴할 거를 마치 예측이라도 했다는 듯이 입을 맞추지 않았나? 촛불 집회 측과 문재인과 조국이 입을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촛불 집회도 이제 그만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이제 조국이 사퇴를 준비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국, 문재인은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오늘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문재인이라면, 내가 만약 조국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단, 조국의 대통령, 조국의 대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충분히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부터 조국이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깔았어요. 국민 여러분, 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검찰개혁에 그 불을 당기고 이제 소임을 다해서 법무장관에서 사직을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가 근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국회에서 좀 잘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분명히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국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정치권에 가갖고 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국이 국회로 가는 모양,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원래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조국이, 그전에는 학자 조국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의 변신, 변화 이런 걸 한다. 국민의 염원인 지네들이 말하는 좌파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내가 시작을 했고 마무리도 내가 할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나한테 좀 힘을 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정치권에 진출을 한다. 그럼과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야, 이 미친 인간이 왜 국회에 나와? 누가 널 뽑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국이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이 조국과 민주당이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반성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이 민주당 개혁을 하고 민주당 혁신을 하고 민주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미 국민들이 볼 때 야 니네 정치 너무 오래 해먹었어. 너네 꼴 이제 그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조국과 민주당이 함께 우리가 정말 민주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해왔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참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괴물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느꼈다. 뼈저리게 느꼈다. 정말 반성합니다. 정말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반성을 하고 이렇게 반성을 하고 개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민주당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조국도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이 검찰개혁만은 제가 꼭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나름대로, 지네 나름대로. 그리고 국민들한테 쇼도 하고 막 온갖 쇼를 하고 하면서 중진 의원들이 우르르 불출마 선언하고 개혁을 하고 물갈이를 하고 젊은 사람들을 대폭 영입을 하고 민주당에 이런 식으로 변화의 바람을 불면서 기존에 우리가 민주화를 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을 비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도 비슷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 이 참회의 눈물을 오히려 민주당이 흘리게 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수구 정당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야,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조국이나 문재인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이제 깨달았어. 조국 사태로 우리 민주당의 문제가 뭔지, 조국의 문제가 뭔지, 우리도 기득권일 뿐이었어 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는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중진들이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젊은 사람들 대거 영입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있네. 자유한국당은 혁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네. 민주당은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수구 기득권 웰빙 정당. 똑같이 썩었어. 조국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도 많고 자유한국당에도 많아. 그래서 비슷비슷해. 그러나 민주당은 이 조국 사태를 딛고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가고 젊은 사람들 영입하고 막 변신을 해.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서 혁신도 안 하고 개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물갈이도 안 하고 그냥 표만 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져간다고 하면 해볼만 할 것이다. 총선도 대선도. 민주당이 볼 때는. 민주당은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문재인 입장에서는 정권을 빼앗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나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는 혹시나 다음 대선에 지더라도 이 사람들의 목숨이 간당간당 하거나 이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을 간다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정권 교체가 됐을 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지금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줄줄이 다 감옥 가게 생겼죠. 당연히. 여적죄나 내란죄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문재인은 솔직히 사형당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겠습니까? 웰빙, 기회주의 이런 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민주당이야말로. 민주당과 문재인이야말로 반드시 내년 총선을 이겨야 되고 목숨 걸고 다음 대선에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다, 지금. 목숨 걸고 정치를 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민주당 개혁을 하지 않으면 진짜로 이 사람들은 목숨이 나갈 수도 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은 우르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은 오히려 민주당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혁신과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앞으로.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조국이 쓰레기고 민주당이 쓰레기고 문재인이 나를 말아먹었으니까 저희에게 표를 주세요 하면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탄핵당한 정당에서 그대로 그냥 기득권이나 핵심 정치인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민주당은 딱 변했어.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버디님 오늘도 오셨네요. 기쁘다 해야 할지 하여튼 다행입니다 하면서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한국당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분탕 분열 이런 게 아니다. 개혁해라. 자유한국당이 더 잘해라. 자유한국당이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 국민들을 이끌 수 있는, 국민들을 이끌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우파라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야. 얼마나 멋있어. 자유한국당 봐봐. 얼마나 멋있어. 젊은 정당, 멋있는 정당,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정당, 그런 정당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끔
자유한국당이 변화를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그렇게 해라 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분탕입니까?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어. 기득권 내려놓지 마. 너네 그대로 있어도 돼. 우리끼리는 뭉쳐줄게. 우리 지지자들이 뭉쳐서 너네를 당선시켜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어떤 게 더 분탕 분열이고 어떤 게 더 자유한국당을 위하는 말인가요? 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 선거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문재인과 조국은 이 정도 그림을 그릴 것이다.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 문재인 이런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생각 못 하겠습니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이 먼저 개혁을 하고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이 먼저 반성과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뒤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하고 뒤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하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갈 거냐 지금 자유한국당. 안 된다. 개혁, 혁신, 변화 이것의 시작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먼저 해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한 다음에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습으로 국민들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민주당이 개혁하고 혁신하고 변화하면 어떻게 할 거야? 민주당이 나를 말아먹고 문재인이 나를 말아먹고 조국 때문에 국민들이 열받아서 미칠 것 같고 이것으로만 선거를 치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도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먼저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들이 볼 때 야 니네 꼴도 보기 싫어. 너네 이제 정치 그만해. 니네 뭐 직업 정치인이야? 니네 얼굴 좀 그만 보고 싶어 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도 민주당에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스스로 물러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왜 아무도 물러나는 사람이 없나요? 국민들이 싫다는데 먼저 선방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개혁을 하고 먼저 혁신을 하고 먼저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를 하고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완벽하게 변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50%를 물갈이 해내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얼굴들로 자유한국당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자유한국당이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선거에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못들어지게 자유한국당을 변화시켜서 상품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가 정말 잘했어. 정말 우리가 당 지도부 잘 뽑아놓은 것 같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잘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자유한국당이 망하라고 자유한국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정도 구분은 제발 하실 수 있기를. 그래도 김건희 TV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